근데 요즘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유튜브에 댓글은 많이 달리는데 조회수는 갈수록 떨어져. 유튜브 폭망한 거지, 폭망한 거. 어, 유튜브에 이제 유입되는 거 있잖아, 유입.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유입해서 봤는데, 아, 저기, 50% 이상이 그 네이버 블로그더라고요. 제가 글을 올리잖아요, 네이버에. 거기서 영상을 보고 그 유입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에 매번 봤던 네이버 블로그 구독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설은 이제 안 해야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떨거지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유튜브에 막 어린애들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댓글 다는 애들, 저도 모르면서. 걔네들은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안 보는 것 같아요. 가끔 뭐 특이점 있는 영상에 달겠죠. 하지만 이제 독설은 그만해야겠어요. 그 유튜브는 지금 거의 쓰레기죠, 쓰레기. 뭐 천회도 안 나와. 근데 블로그는 제가 지수가 겁나 높아요. 블로그는 제가 뭐지 이렇게 뭐 블로그 다른 뭐 업체에서 이렇게 아니 뭐 광고 말고요. 광고 말고 진짜 업체에서 메일이나 쪽지가 간간히 날라옵니다. 그 글 하나만 써달라고. 블로그 지수가 높아서 제가 블로그를 되게 오래 해왔잖아요. 그리고 품질 지수가 높아서 어떤 글을 적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이슈되는 어떤 무슨 기사에 대한 무슨 글이나 뭐 영화 아니면 뭐 컴퓨터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다나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아니면 뭐 배틀그라운드 단어가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이제 태그도 안 달아요. 저는 그냥 적으면 네이버 1순위로 잘 떠요, 제 거에. 그래서 그런 이렇게 좀 업체 협력 문의가 좀 가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쌩까죠. 왜냐면 저는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의 부탁으로 그 글을 적지 않아요. 제 블로그의 글은 전부 다 지식 나눔이에요. 정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샀는데 이 프로젝트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20만 원밖에 안 하지만 70만 원짜리 성능과 거의 비슷하다. 그럼 그걸 블로그에 포스팅합니다. 이거 사시라고. 좋다고. 그런데 제가 경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아니고 사실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권하솔 경기를 보고 제가 올렸는데 지금 댓글 테러 당하고 있어 지금. 예, 댓글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전에 편의점 알바에 대한 글 썼을 때 와 그거 댓글 700개인가 800개 달렸어요. 그게 어떤 놈이 그 글을 퍼가지고 편의점 카페에다 퍼갔나 해가지고 그랬는데 여튼 유튜브는 거의 그냥 망작이죠, 망작. 그래도 제가 할 거 하겠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집을 보고 어떤 걸 하고 할 때도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다른 애들이, 그 문제집 봤더니 점수 10점 더 나왔어.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제가 보는 문제집 믿고, 제가 하는 제 갈 길 갔습니다. 블로그에 글로 올릴 때도, 조회수 신경 안 썼어요.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갈 길, 지난 한 10년 동안, 10년 아니죠. 2010년, 10년 된대. 10년 동안 제 갈 길 간 거죠. 네이버에 권하솔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제게 1위로 떠요, 블로그. 블로그 지수니까 높다고. 1위로 뜹니다, 1위로. 보통 이런 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쓰면 1위로 떠요, 1위로. 그래서 가끔은 이 컴퓨터 이제 포스팅 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배틀그라운드 로스타크 가성비 세팅 해가지고 제목을 적잖아요. 그럼 전화가 오는데 짜증나는 전화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컴퓨터 조립 과정을 요즘 좀 살짝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전화 오는 거 귀찮아가지고. 이거는 허세가 아니라 제가 이 컴퓨터 말고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컴퓨터 때문에 그걸 제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대전에서 컴퓨터 이제 많이 블로그 보고 구매한 분인데 이게 네 번째 구매인가 세 번째 구매가 그럴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이제 누가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가게끔 해달라 그래서 요게 i5 9400에 GTX 1660 Ti입니다. 요거 거의 새거 표준이죠. 배틀그라운드 가성비로 한 90만원, 80만원에 이렇게 맞춰달라고 하는 분들 9400에 1660 Ti 꼽으면 됩니다. 1660이 나오기 전에는 1070 중고가 훨씬 나았는데 1660 신품이 나온 후로는 1070 중고 사는 것보다 1660이 나요. 1660이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요. 1070 중고랑 성능 비슷한데 3, 4만원 차이 납니다.
3, 4만원 차이에 1070 중고 사느니 1660 신품 사는 게 낫죠. 1660 신품이랑 1660 Ti 신품이랑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그 그래픽 카드는 새 걸로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요거는 괜찮아요. 1660, 1660 Ti는 성능 대비 가격이 괜찮습니다. 램은 32기가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케이스가 잘만 Z9이에요. Z9. 그러니까 잘만 Z 시리즈 중에 제일 상급으로 나온 케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올해 이제 구매를 많이 했고, 좀 단골이기 때문에, 제 케이스 되게 좋은 걸로 중고 중에 하려고, 당연히 이분이 케이스 아무거나 상관없다 해서 중고로 했습니다. 중고로 해도 상관없다 해서. 그래서 이걸로 뽑았는데, 이게 다 닦았거든. 이거 닦는데 겁나, 1시간 동안 닦았어요. 먼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사왔을 때. 그랬는데, 이 케이스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타공 안쪽에 이게 녹이 약간 슬었는지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안에가 좀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이 안에를 어떻게, 이게 오래돼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구두솔 빡빡한 거 있어요. 겁나 빡빡한 거. 이거, 구두솔 중에 빡빡한 거죠. 이거 욕실 소리죠, 구두솔이 아니라. 이게 되게 셉니다. 이걸로, 여기 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당연히 이게 청소하기 전에 이렇게 안으로 박히면서 이게 긁히니까 안에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당연히 이거 할 때는 이제 조립하기 전에 이제 이거 물 있잖아요. 물 좀 적셔가지고 물 좀 적셔서 막 긁었죠. 그랬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케이스가 좋은 거긴 한데 옛날 티가 나서 조금 걱정입니다. 이 구두소로 이렇게 다 중국 케이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최대한 새 것처럼 해가지고 보내요. 그냥 다른 업체처럼 대충 그냥 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 케이스를 또 한 이유가, 이게 USB 3.0 있잖아요. 요게 또 있습니다. 이 보드가 USB 3.0이 지원되잖아요. 보드는 이거 H310이니까. 그래서 요걸로 해서 USB 3.0 있는 걸로 했거든요. USB도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근데 이 위에 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죠. 이 위에가. 받았는데, 그래도 90만원짜리 컴퓨터인데, 케이스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케이스 또 문제가, 야, 이게 있어야 들어가요, 이게, 하드 가이드가. 하드 가이드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사올 때 보니까 이게 없어요, 이 가이드가. 이게 대형 블레이저 케이스처럼 하드 옆에 플라스틱 딱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끼운 다음에 이게 박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케이스에 있는 모든 걸로 다 해봤어요. 제 여분이 있는 걸로. 여분이 있는 걸로 다 해서 여기 있는 거 이런까지 다 끼워봤는데 맞는 게 없어요. 저번처럼. 저번에 대양 블레이저가 딱 맞아서 그걸 꼈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하드를 달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이 케이스 여기 옆에 타공이 엄청 많이 뚫렸잖아요. 엄청 타공이 많이 뚫렸기 때문에 나중에 하드 달 때 이렇게 꼽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하드 달아봤자 하나니까 이걸 이렇게 달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달면서 이 타공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그 하드 나사를 밑에 쪽에서 박으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나 달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들 뭐 옆으로 하드 다는 케이스 보통 이렇게 할죠. 타공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피스 맞춰서 보니까 충분히 쉽게 타공 구멍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쪽에 뭐 가이드를 하나 해서 달면 되니까 하드 다는 거는. 근데 SSD가 480기가이기 때문에 하드 달리는 제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달면 이렇게 하나 달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제가 배달해 줄 거기 때문에 대전 내려갈 때 편의점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편의점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주면서. 그리고 요 상단편은 안 돕니다. 요거는 돌긴 도는데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 빼버렸습니다. 이거를 분해하려고 했는데 이게 위쪽에서 피스가 박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떼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안 떼져요. 이걸 어떻게 떼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뒤로 빠지는 그 형태가 아니에요. 이건 뒤로 빠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거 그릴만 빠지진 않을 테고. 그래서 그냥 팬 안 돌게 덮습니다. 이게 더럽네. 청소해야겠다. 후면 팬이 120mm고 팬 RPM도 이 정도면 1800원 되겠다. 이 정도 꽤 빨리 돌기 때문에 이건 전혀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해서 그대로 되면 됩니다.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전원부 밑에 USB 3.0이랑 USB 2.0 선 있는 거는 그냥 연결하고 던져두는 게 아니라 24P 전원선을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이렇게 묶어놔야지 이게 덜렁덜렁 거리지 않죠. 이게 내려가거나. 그렇죠. 요거 조립할 때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 온도 표시되는 건 별 의미 없는 거고
케이스 내부분도 예전에나 뻘짓거리였어요. 저건 뻘짓거리. 그냥 뽀대지.